안녕하십니까. 금속 소재 환경 노출 거동 13주차 강의 동영상 녹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여기는 단국대학교 죽전 캠퍼스 일공학관입니다. 이번 주 강의의 주제는 응력 부식 균열에 대한 것입니다. 이거는 부식 중에서도 이제 기계적인 요소하고 환경 요소가 결합되어 있는데, 여기에 하나 더 추가될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이제 대상 금속 소재가 어떤 짝을 이룬다. 그런 것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불리한 환경에 특정한 방향으로 재료에 응력이 가해지면 그 재료 소재가 어느 것이냐에 따라서 상당히 치명적인 그런 부식 형태를 경험하게 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환경 기인 균열이라고도 한다. 여기에는 이제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이제 하나씩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응력 부식 균열. 따지고 보면 그래요. 이게 크게 카테고리는 이제 환경 기인 균열이라고 한다. 응력 부식 균열, 수소 취성, 세 번째가 이제 부식 피로, 이 세 가지 현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이제 나와 있듯이 환경하고 스트레스의 짝이 있습니다. 금속하고 환경과의 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디자인 스트레스, 그러니까 설계치 응력 아래에서 사용을 잘 오래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환경 분위기가 아주 불리하게 작용하는 동시에 재료에 가해지는 응력이 특별히 그 단면적이 작은 부위에 횡방향으로 작용하는 전단 응력, 이렇게 인장 응력이 작용하면 상당히 재료 안에 낮은 응력임에도 불구하고 파괴가 일어난다, 이런 얘기죠. 굉장히 그러면 재료가 수명이 짧아지는 동시에 예측 불가능한 이런 파괴가 일어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림을 보시면은 나와 있듯이 단면에 보면 이렇게, 표면에는 거의 이렇게 나타나지 않는 굉장히 배율이 높은 사진이 여기 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안으로 들어갈수록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엄청나게 가지가 뻗어나가는 것처럼 금이가 있습니다. 위에서 보는 것만 가지고는 이 내부의 상황을 판단할 길이 없다, 이거죠. 그리고 피로라는 건 아시겠지만 이제 반복적인 응력이 설계치 응력 아래의 값으로 가해지더라도 반복이 되면은 재료가 파괴되는 게 피로 파괴가 되는데, 이런 부식 분위기에서는 이 피로 파괴의 수명이 더 짧아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문제가 되는 이 시리즈 첫 강의 시간에 설명을 해드렸던 것이, 알로하 항공기가 하와이 근해 그 마우이 섬을 비행하다가 동체가 날아가고 승무원이 이제 한 명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렇게 비행기가 반복적으로 이렇게 바닷가에 어떤 소금기가 많은 이런 분위기에서 응력이 반복되는 피로 현상에 노출된다. 그러니까 비행기가 이착륙할 때 동체 내부의 압력이 이제 가압됐다가 이제 감압되는 현상이 반복이 되면 동체를 이루고 있는 알루미늄 구리 합금 소재가 상당히 피로 부식에 취약해지는데, 특별히 이제 바닷가의 소금이 공기 중에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러한 현상을 가속화시켜서 생긴 피로 부식의 결과 비행기가 추락할 뻔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2페이지를 보시면은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응력 부식이라고 이렇게 대략 큰 주제가 되어 있습니다. 사진도 포함되어 있고
굉장히 그 금이 많이 가 있죠. 그래서 겉보기에는 이제 노크로존인데 이 단면을 쭉 분석을 해보면은 여기에 그림같이 굉장히 금이 많이 가 있어요. 그래서 위에서는 안 보입니다. 재료의 표면에서는 안 보인다. 여기에다 이렇게 옵서버가 이렇게 있으면은 안 보입니다. 안 보이는데 밑에는 엄청나게 부식이 돼 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대표적으로 제일 먼저 알려진 이런 현상이 어떤 것인가 하면은 1차 대전 당시인가요? 1910 몇 년에 그 총알이 이렇게 있으면은 탄피하고 프로젝타일, 나의 총알이 이제 발사되는 이 탄두 부분하고 접합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이제 그 인장 응력이 가해집니다. 압축에 의한 인장 응력이 가해지면은 이 분위기가 이제 이렇게 총알이 어디에 노출되냐면은 암모니아 분위기에 노출된다. 이건 방청제에 포장할 때 쓰는 그 약품이 암모니아인데 이 암모니아가 이러한 응력 양태를 보이는 황동으로 만들거든요. 탄피는 황동 소재가 압축 인장 응력 받을 때 부식 분위기가 이제 암모니아가 있으면 이런 현상이 관찰이 됩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죠. 저걸 갖다가 잠깐 응력 상태를 여기다가 그려서 설명을 해드리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탄두가 있고요. 이렇게 총알이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상당히 응력이 인장 응력이 가해지고 이게 아마 64 황동 아니면 이제 73 황동 대충 탄피는 다 그렇게 만들거든요. 아니면 이제 73 황동이 됩니다. 인장 응력 플러스 황동 소재 플러스 이게 암모니아 분위기. 여기 아마 3페이지에 아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브레스가 암모니아였습니다. 암모니아. 이렇게 되면 이게 깨져나간다. 이런 걸 갖다가 이제 응력 부식 중에서 이것도 하나의 특수한 예가 되는데 시즌 크래킹이라고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제 응력이 이제 저 금속 소재 안에 생겨나는데 그런 응력의 종류에는 이제 외부에서 가해준 응력이 있고요. 또 잔류 응력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건 아시죠? 잔류 응력도 이제 금속 내부에 남아 있으면은 부식 분위기에 노출됐을 때 저런 응력 부식 균열을 일으킬 수 있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이제 저런 황동이 시즌 크래킹, 뭐 암모니아 분위기에 취약한 것처럼 스테인리스 스틸은 뭐 피팅이나 또 뭐죠? 그 틈부식에서 설명했듯이 클로라이드, Cl- 이온이 있는 용액 속에 집어넣으면 아주 취약해집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는 암모니아에서는 굉장히 견뎌내고 황동은 반대입니다. 암모니아 분위기에 저렇게 인장 응력과 함께 노출되는 황동 소재는 아주 깨지기 쉬운데 저 암모니아가 아닌 클로라이드, 스테인리스 스틸이 견디지 못하는 분위기에 황동을 넣으면 또 멀쩡하다. 이런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어떤 기준이 없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 이렇게 어떤 합금이 어떤 응력을 받고 있는데 어떤 분위기에 노출됐냐 뭐 이런 거에 중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뭐 세 가지가 이제 삼위일체는 아니지만 하여튼 그렇게 되는 것이 필요하다. 잠깐 공유해서 그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그림 보시면은 원이 3개 있죠. 재료가 취약할 것,
특정한 환경일 것, 그리고 응력이 작용할 것. 이렇게 되면은 위에서 표면에서 보면은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 보면은 가지친 게 안 보이죠. 밑으로 내려가서 크랙이 간 게. 금이 간 게 안 보이는데 위에서 보면 그렇지만 옆에서 단면을 보면 엄청나게 파괴가 돼 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한번 가서 보시면은 브레스 지금과 같은 합금의 황동이 이렇게 깨져나간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모드로 금이 가서 파괴되는가 이건 이제 상황에 따라 틀린데 그레인 바운더리를 따라서 이렇게 금이 간 거는 이제 인터그래놀라 스트레스 코로존이라고 그러고 그레인 바운더리 중심을 가로질러서 파괴가 일어난 걸 갖다가 이제 트랜스 그래놀러라고 한다. 뭐 이렇게 여기에 용어가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4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용어가 있습니다. 재료가 어떤 환경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니까 일반적인 어떤 원리는 없다. 그래서 환경 요인을 잠깐 보게 되면은 부식 분위기에 산화제나 이런 클로라이드가 많이 있으면은 굉장히 그런 응력 부식 균열이 생겨나기 쉽다. 산소가 용해되어 있어도 그렇다. 특별히 이거는 이제 오스테나이트의 스테인리스 스틸의 경우에 산소가 용해가 되어 있으면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아무리 재료가 이런 부식 분위기에 노출되어 있어도 응력이 작용하고 있지 않으면 멀쩡하다 이거죠. 근데 응력이 작용하고 환경이 불리하고 아울러 또 뭐가 있냐면은 이제 그 온도가 높으면은 아주 심각한 이런 환경 기인 균열이 일어난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가 증가하면은 금방 금이 간다 이거죠. 그래서 온도가 증가할수록 크래킹이 일어나는 이런 관찰되는 시간도 엄청나게 단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요인 외에도 어떤 요인이 또 있는가 하면은 금속 조직학적인 요인이 있다. 그래서 이 금속 조직학적인 요인은 어떤 것인가 하면은 금속의 내부에 존재하는 어떤 경계 같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페이지를 보시면은 금속 조직학적 인자도 있다. 그래서 조성의 불균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식 피로라든지 응력 부식 균열에 취약한 그런 금속 조직학적인 요인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조차도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앞서 설명했던 그 재료하고 환경하고 또 세 번째가 이제 그런 부식 분위기와의 짝만큼 중요하진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있으니까 한번 열거를 해보면은 석출물 및 분산체 이런 것들 이제 결정립의 배향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있는데 어떻게 발생하는가 메커니즘을 좀 봤는데 결론적으로 아직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다만 이제 크랙의 생성, 이니시에이션이라고 보통 영어로 표시하죠. 이니시에이션 앤드 프로포게이션. 크랙이 이제 생성이 돼가지고 전파가 되는 것이 메커니즘인데 어디에서 생성이 돼서 어떻게 전파가 되는가 여러 가지 이제 여기 요인들이 적혀 있습니다. 이제 부식 분위기가 이제 명시가 된 만큼 특정한 부식 분위기에서 코로존 피트가 이제 초기에 발생을 하면은 거기가 응력이 집중하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응력이 높은 지역이라면은 금방 크랙이 전파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응력이 전파되기가 쉬운 곳에 이렇게
스트레스 코로전 크래킹이 발생해서 전파가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여기 5페이지까지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저탄소광 같은 소재들은 이제 아시겠지만은 열 처리가 잘못되는 경우에 열 처리가 잘못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제 브리틀 투 덕타일 트랜지션이 될 수가 있습니다. 미션이 되는데 상당히 이제 바깥의 온도가 낮을 때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카본 스틸, 저탄소광은 이렇게 잘 연성이 좋다. 이게 금속 조직학적 용어가 연성이 좋다는 거는 바로 가면 잘 휘지만 잘 깨지지 않는다 뭐 얘기죠. 근데 금속은 다 그런 특성이 있는데 온도가 갑자기 떨어지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금속이 유리처럼 깨질 수가 있다. 그런 현상들이 이제 2차 대전 때 많이 관찰이 됐습니다. 수송선을 만드는 소재가 탄소광, 이제 저탄소광 소재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온도가 갑자기 떨어지면은 깨지기 쉬웠다. 배가 두동강이 나는 뭐 이런 사진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을 이제 우리가 대충 이해를 했는데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을까? 6페이지에 보면 이제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응력이 쌓이면은 과도한 응력이 가해지면 이런 일이 생기니까 응력을 제거시키면 되고 아니면 응력의 수준을 낮추게 재료를 설계하면 되고 그리고 환경 요인이 굉장히 불리한 부분은 환경 요인에서 차단시켜주고 아니면 다른 환경에 사용하고 그러니까 황동을 클로라이드 분위기에서는 써도 되는데 황동을 어디 암모니아 분위기에서 쓰면 깨졌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스테인리스 스틸을 어떻게 암모니아 분위기에서 써도 멀쩡한데 스테인리스 스틸을 클로라이드 분위기에서 쓰면 이 재료가 기계적으로 약해진다 이런 현상이 관찰이 됐다 이거죠. 그래서 음극 방식법을 적용하시오. 이건 이제 아직 배우지 않은 내용이긴 한데 재료에다가 이제 전자를 공급해주면 금속에다가 금속의 전위가 낮춰집니다. 전위가 낮춰지면은 대부분의 부식 속도를 줄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금속의 전류 그 전 공급해 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은 금속 소재의 수소 과전압이 낮다면 어떻게 될까? 수소 과전압이 크지 않다면 수소가 발생합니다. 수소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부식 분위기가 액체일 경우에 수소가 이온 상태로 있는데 금속에 전자를 공급해 줘 버리면 이게 원자 상태로 환원이 됩니다. 그럼 이게 원자 상태로 환원이 돼서 흡착이 되어 있다가 원자 상태는 이제 상당히 그 수소의 직경이 작기 때문에 금속 내부로 잘 확산돼 들어간다. 이런 것이 이제 문제가 이런 원자 상태의 수소가 모여서 분자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H2 기체가 될 수 있다. 분자가 되면 아직 기체는 아닙니다. 또 분자가 모이면 이제 기포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H2 가스가 계속해서 쌓이게 되면은 버블, 수소 기체의 거품을 형성한다. 이렇게 되면은 금속 내부에 어떤 국소적인 어떤 그 빈 공간이 생겼을 때 거기에 수소 기체들이 모여서 어떻게 한다? 수소 기체가 모여가지고 수소 기체가 쌓여가지고 그 안에서 기포를 형성하면 재료가 깨집니다. 이런 걸 갖다가 이제 수소 취성이라고 하는데
금속의 부식은 이제 금속의 전자를 공급해 주면 예방할 수가 있지만 너무 많이 공급해 주면은 특히 금속 전극 자체가 수소 과전압이 낮을 경우에는 문제가 심각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 응력은 이제 잔류 응력도 포함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잔류 응력을 제거시켜 주는 방법은 잔류 응력을 제거시킬 목적으로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제로의 금속 소재의 표면을 샷 피닝을 해준다고 합니다. 숏 피닝이라고 해서 어떤 그 강력한 어떤 고운 입자라고 그럴까, 하여튼 경도가 좀 있는 입자를 가지고 제로 금속 표면을 세게 불어주면은 금속 표면에 압축 응력이 생겨난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금속 표면에 잔류 압축 응력을 생성시킵니다. 이렇게 되면 내부에서 생길지 모르는 이런 그 인장 응력을 생성시켜 줄 수가 있다. 그러면 이런 응력 요인이 제거가 되게 되면은 금속이 어떻게 된다? 금속이 이런 환경 분위기에 노출된다고 해도 크게 크래킹 이런 파괴 현상에 의해서 응력 부식 균열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잠깐 사진을 공유해 보시면은 비교가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좀 주목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잠깐 이 그림을 보시면은요. 처음엔 이렇게 그 총알에 금이 가버렸죠. 응력이 생기는 상태, 응력이 여기 작용한 상태에서 부식 분위기 암모니아에 노출됐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러면 어떨 때는 이거를 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여기를 보시면 이 총알의 소재가 이제 황동인데 이 황동을 열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탄두가 들어간 부분 주위에 탄피를 보게 되면 색깔이 변해 있죠. 열 처리를 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저런 암모니아 분위기에 노출돼도 응력 상태가 보존됐기 때문에 아까와 같은 이런 균열은 생기지 않는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은 이제 수소에 의한 결함, 수소 취성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여기에는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대표적인 것만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 아까 설명한 그대로입니다. 그 제로의 표면에 수소 원자가 환원돼서 생긴다. 왜? 이런 경우는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음극 방식에 의해서 금속에 전자를 공급했을 때 전자가 공급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금속 표면에서 수소 이온이 환원돼서 표면에서 수소 이온이 환원됩니다. 상황으로 이렇게 수소 원자 상태가 되고 이것들이 모여서 수소 분자가 되는데 수소 원자가 금속 내부까지 침투해 들어간 다음에 분자가 되고 분자들이 모여서 이렇게 금속 내부에 어떤 결함이 있을 때 특히 그 결함이 3차원 결함일 때는
거기에서 이제 수소 분자들이 모여서 버블을 만들어냅니다. 이 버블이 형성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수소 이온이 환원되기 때문에 이 금속 내부에 압력이 가해지고 깨지게 된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뭐 그림을 잠깐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깐 여기에 파일을 공유해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수소 원자가 표면에서 환원돼서 생겼다. 그 다음에 내부로 확산에 들어가서 모이는 게 문제다. 원자는 굉장히 크기가 작아서 금속 그 결정 내부를 따라서 이렇게 잘 이동할 수가 확산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예 금속 표면에서 수소 원자들이 모여서 분자를 만들면 내부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분자 상태가 돼버리면 이미 크기가 금속 결정 내부를 이렇게 확산돼 갈 수 있는 크기는 아니다 이거죠. 확산이 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원자가 되어야 확산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도금을 했을 때 도금을 해서 제조된 금속 소재가 이런 표면에 수소 원자들이 많이 생길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정유 공장에서 쓰는 소재들은 굉장히 그 원유나 석유 정제품에 들어있는 수소들이 금속 소재 내부로 흘러들어와 이렇게 확산돼 들어와서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부식 억제제를 쓰든지 아니면 이 금속 소재 내부에 이런 기공이 없는 기공 안으로 금속 수소 원자가 확산에 들어가서 수소 분자가 되면은 수소 분자가 모여가지고 기포를 만들기 때문에 이런 기포가 되는 전 단계에 해당하는 수소 분자가 형성될 수 없는 금속 소재 내부에 기공이 없어야 될 필요가 있죠. 그러면은 킬드 스틸 이 안에 이제 수소 기체가 완전히 제거되는 식의 이런 소재를 만들어서 공급을 하는 게 중요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전의 이제 석유 정제 시설에서는 비소라든지 인이라든지 아니면 황과 같은 이런 수소를 만들어낼 수 있는 조연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소재가 이제 없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게 이제 수소 취성이라고 하는데 뭐 수소 취성은 이제 왜 생기는가? 제로 표면에서 수소 원자가 먼저 생긴다. 그리고 수소 원자가 제로 내부로 확산해 들어오면 문제가 심각해진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나온 것이 이제 금속이 도금돼서 제조됐을 때 엄청나게 표면에 이제 수소 원자가 있을 수가 있죠. 왜냐하면 도금 공정은 일반적으로 금속 도금을 하려고 하는 소재를 이제 철을 예를 들어서 구리로 도금하려고 그럴 때 설명을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왜 도금이 된 제품에서 이런 수소 취성이 많이 발생하는가? 여기 보시면 도금 제품에서 이제 많이 발생한다 이거죠. 그래서 도금은 보통 이제 철에 구리 도금할 때 그러면 철을 갖다가 캐소드로 한다. 그래서 철에다가 이제 터미널에 배터리 마이너스를 연결한다 이거죠. 구리에다가는 이제 배터리에 플러스를 연결한다 이거죠. 그러면 철 표면에서 환원방이 일어나는데 아까 설명했던 저런 수소 이온들이 수소 원자로 환원돼서 붙어 있습니다. 저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어떠한 식으로든지 금속 내부로 계속 침투해 들어가서 수소 분자가 되고 기포가 되면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수소 취성에 대해서 이제 생기는 원인들하고 여러 가지 예방법은 뭐냐? 몇 가지 있는데 여기 쭉 설명이 돼 있죠. 그래서 도금을 한 제품은 이런 문제가 있다.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요? 150도에서 가열하면
수소들을 제거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을까? 수소가 생성될 수 있는 공정은 피해서 제조를 하고, 전기 도금 공정을 개선하고, 나중에 소재, 그 도금이 된 소재를 가열을 열 처리해라. 150도에서. 그리고 수소 이온을, 수소 농도를 낮출 수 있는 이런 공정, 용접 방식을 고려하시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부식 피로는 아까 설명했듯이 잠깐 공유를 해서 그림 하나로 요약해서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식 피로는 이렇다. 이 그림처럼 여러 번 응력을 반복해서 가해주는 경우에는 설계 응력보다 낮은 응력에서도 재료가 파괴가 되는데, 이러한 피로 과정이 어떻게 그 재료의 부식 분위기에서 노출됐을 때는 훨씬 더 낮은 응력에서 더 빨리 파괴가 된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둘 다 이제 이런 문제가, 그러니까 피로 수명도 짧아지고 피로 응력도 퍼티클 리밋이라고 합니다. 피로 한도 감소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원인은 잘 모른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부식 피로에 의한 파괴는 트랜스 그래놀라라고 해서 이 금속 결정의 내부를 통과하는 식으로 금속이 파괴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공유를 중지하고.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을까? 이 진동이 최소가 돼야 되고, 여러 가지. 그리고 이제 설계의 최적화에 의해서 진동이 생기지 않게 하면서 응력이 그렇게 반복적으로 걸리지 않게 할 필요가 있다. 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하고 사이클, 프리퀀시가 금속 이런 그 부식 피로 수명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 그래서 부식 피로는 낮은 응력이 계속해서 반복이 될 때 가장 심각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낮은 주기로 이렇게 프리퀀시가 얼마 안 되더라도, 그러니까 이 페이퍼 클립을 막 구부렸다 폈다 하면 이렇게 쪼개지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경험했을 때 페이퍼 클립을 쪼개려면 여러 번 이렇게 구부렸다 폈다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조금만 이렇게 오랫동안 구부렸다 폈다 하지 않고 잠깐만 구부렸다 펴도 이게 깨지기 쉽다니까 굉장히 금속 소재로서는 치명적인 그런 것이 되는 것이 이제 부식 피로가 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13주차 강의 동영상을 마치겠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14주차 전기화학의 기본에 해당하는 버틀러 볼머 방정식하고 타펠 외사법, 그리고 이제 농도차 분극,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하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단국대학교 죽전 캠퍼스 1공학관입니다.